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조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순열과의 어떤 차이점과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NP, R과 비교를 좀 해봅시다. 확률과 통계는 이제 굉장히 문과적인 과목이에요. 어떤 점에서 문과적이냐면 경우의 수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써 이것을 표현할 줄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말로써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분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가지의 수는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이상 나는 그냥 주황색 분필을 고른다라는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다는 거야. 분필의 개수는 두 개지만. 근데 분필의 색깔이 만약에 달라서 구분이 된다면 얘는 파란색 분필을 고르는 경우의 수와 주황색 분필을 고르는 경우의 수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써 표현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본 순열은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선택을 하고요. 그 이후에 나열까지 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순열은 나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택과 나열이 들어가고요. 키워드는 서로 다르다는 거 중요하고요. 서로 다른 n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은, 서로 같은 것에서 고르는 경우의 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NCR은 뭐냐? 오늘 배우는 조합기호는 뭐냐? 다 똑같은데 정확히 여기서 딱 잘려요. 즉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까지만 하는 경우의 수인 거야. 즉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개념상 조합을 먼저 배우고 순열을 배우는 게 더 자연스럽기는 해. 왜? 선택을 먼저 하고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개수만큼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고 그러니 선택의 경우의 수가 너라면 그 R개를 나열하는 이 나열의 경우의 수가 사실은 몇 개냐면 R 팩토리얼 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즉 너에다 너를 곱한 것이 N, P, R이 될 수밖에 없죠. 요거 이해가요? 그래서 NCR에다가 그것을 나열하는 R 팩토리얼 가지를 곱하면 그것을 선택하고 나열까지 하는 경우의 수인 N, P, R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호가 어떻게 되냐면 NC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N팩 나누기 N 빼기 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이거였죠. N팩 나누기 N 빼기 R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합의 값들을 몇 가지는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뭐 4에 대한 거, 5에 대한 거 한 6 정도까지는 즉 뭐 4시 1부터 4시 0부터 4시 4까지 뭐 5시 1부터 5시 0부터 5시 0까지 5시 5까지 마찬가지로 6에 대해서까지 정도는 경우의 수를 자꾸 하다 보면 금방금방 되긴 하는데 얘는 이제 4시 0은 4팩 나누기 원래 0팩 4팩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 가지죠. 근데 요거를 숫자로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4가지 중에 0개를 선택한다는 것은 0가지 경우의 수가 아니라 0개라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그 한 가지 경우로 보겠다는 거예요. 애초에 0 팩토리얼 자체도 1로 정의됐죠. 이제 팩토리의 정의상 그렇다. 41 같은 경우에는 4개 중에 1개를 고르는 거니까 당연히 4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되니까 거꾸로 썼다. 약분되면 이제 4가 나오죠. 4C2가 많이 나오는데 4C2는 6가지였죠. 너가 4팩, 2팩, 2팩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너가 24, 너가 4라서 6이 나와요. 그래서 4C2 같은 거는 여러분이 6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5도 마찬가지. 5C1 같은 거는 어차피 5니까 쉽고 5C2와 5C3이 같죠?
10이죠, 10. 요런 것들이 이제 같은 성질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왜 같을 수밖에 없냐면, 합이 5가 되면, 합이 너랑 같아지면, 항상 조합의 값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5개의 A, B, C, D라는 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 중에서 내가 2개를 골라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고를 수도 있지만 내가 A, B를 고른다라는 행위는 C, D, E라는 것을 제외한다라는 행위와도 같아요. 그죠? 즉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나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나 너와 너가 분리가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5개 중에서 2를 고르는 경우의 수나 5개 중에서 3을 제외하는 경우의 수는 정확히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너랑 합계가 너와 같아지면 조합의 값이 같더라.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쓰여요. N, CR과 N, C, N 빼기 R이 같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지. 저 공식에다가 갖다 R 자리에다 N-R을 넣어보시면 이 자리에 N 빼기 R이 들어가면 N 날라가고 R 바뀌죠? 너가 N 빼기 R로 바뀌죠? 즉 너는 R로 바뀌고 너는 N 빼기 R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 식과 동일하죠. 그래서 당연히 성립합니다. 이게 일단 가장 기본식 중에 한 가지이고요. 조합은 식에 대한 변형이 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식 변형 2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좀 써놓을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N, C, R이라는 거를 한번 쪼개볼게요. 어떻게 쪼갤 거냐? 너를 N, -1, C, R 더하기 N, -1, C, R, -1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공식인데 이 공식을 여러분이 단순하게 외운다고 생각하면 선생님도 사실은 잘 외워지는 공식은 아니기는 해. 경우의 수, 특히 확률과 통계 쪽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말로써 개념을 이해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수학 과목이랑 분명히 다른 부분이 좀 많아. 잘 봐.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하는 거지, 그지? 선택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5개의 문자가 있어요. 5개 중에서 나는 3개를 골라볼게. 그것은 5C3이 되겠죠.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5C3인데 그때 나는 이 고르는 방식 자체를 A라는 것을 기준으로 2가지 경우로 나눌 수도 있다는 거야. A를 미포함해서 고를 수도 있고요. A를 포함해서 고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포함. 어차피 너네 입장에서 A, B, C, D 이 중에서 3개의 문자를 고르라고 하면 A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2가지 종류밖에 없지, 그지? 포함이 되면서 포함되지 않는 교집합 같은 건 없잖아, 그지? 여사건인 거죠, 여사건. A가 포함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2가지를 더하면 당연히 전체 경우가 되겠죠. 그럼 A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치면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야? 이제는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야 되지. 왜? A는 포함을 시키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러니 4C3이 됩니다. 맞아요? 보시다시피 A를 미포함을 시켰더니 5가 4로 바뀌었어요. 맞나요? 즉 이 부분이 -1이 됐고요. 너는 그대로 있죠? 이렇게 그대로 있고 너가 -1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A를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 조합 기호를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A를 포함을 한다는 거는 얘는 선택을 하겠다는 거지 이제. 그럼 이제 남은 다시 몇 개 중에서 골라야 돼? 4개 중에서 골라야 되죠. 하나는 골라놨어. A는 빼놨어. A를 포함하면 몇 개를 더 고르면 돼요. 이제는 3개가 아니라 2개만 더 고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2개를 더 고르는 어떻게? 4, C, 2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보시다시피 얘 같은 경우에는 너랑은 같고요. 역시 너가 다시 -1이 되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기호의 구조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공식은 나중에 가서도 계속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팩토리얼을 가지고도 증명을 하실 수는 있는데 개념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내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어떤 특정한 원소 하나를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면 전체 선택의 경우의 수가 n개에서 더 이상 고르지 않고 n-1개에서 고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냐면 A라는 건 이미 포함을 시켰거나 이미 제외를 시켰으니까 남은 n-1개에 대한 결정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되게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공식을 내가 설명을 해서 이제 이해를 했으니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변형을 해보면 n, c, r을 n, 마이너스 2, c, 너와 n, 마이너스 2, c, 너와 n, 마이너스 2, c, 너의 형태로 세 가지로 또 쪼개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나뉘겠다는 거야? 나는 지금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야? 여기서는 어떻게 바꾼 거야? 특정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어떤 특정 A라는 거를 나는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어. 너와 너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는 특정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 내가 좀 더 개수를 늘려볼게요. 원래 10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 A와 B라는 게 포함이 돼 있대. 그럼 A, B 입장에서는 둘 다 포함을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포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포함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만약에 둘 다 포함을 하질 않아. 그러면 10개 중에서 예컨대 4개를 고른다 치자. 너는 둘 다 포함하지 않으니까 8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요, 이제는? 포함하지 않으면 4개를 골라야 되죠. 왜냐면 A, B는 선택을 안 했으니까 4개가 필요하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몇 개를 더 골라야 돼? 8개 중에서? 당연히 3개를 고르면 되죠.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야. A를 고를 수도 있고 B를 고를 수도 있으니까 너에다가는 2가 곱해져야 되는 거 보여요? 요거 이해가요? 다시 2가 왜 곱해졌냐면 나는 케이스를 지금 나누고 있어. A, B를 둘 다 포함하지 않는 게 너고 얘는 뭐냐면 A, B 중에서 하나만 포함하는 경우의 수예요. 근데 A를 포함할 수도 있고 B를 포함할 수도 있잖아. 그럼 예컨대 A를 포함을 했어. 그럼 3개만 더 뽑으면 되죠. 근데 B를 포함할 때도 경우의 수가 같기 때문에 2를 곱한 거고요. 마지막은 뭐야? A, B를 둘 다 포함할 수도 있잖아. 둘 다 포함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너가 8, C, 2가 되겠죠? 일반화를 해보시면 너가 순서대로 4, 3, 2, 즉 여기는 똑같고요. 하나 줄이고 2개 줄이고 중요한 건 너가 2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내가 너네 보고 이거를 단순하게 외우라고 할까?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달라는 거야. 어떤 특정한 몇 가지 원소 입장에서 얘네가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경우를 구분해서 전체 NCR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됐죠?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얘까지는 모르겠으면 뭐 그냥 한번 드라마 봐라.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변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합기호에 대한 변형부터 좀 익숙하게 하셔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NCR이라는 거를 좀 쪼개볼 거야. 우리가 조합기호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팩토리얼 팩팩분의 팩이라고 하거든. 팩팩분의 팩. 저 팩팩분의 팩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조합의 형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너네 합이 어때? 너네 합이 네가 돼야 되죠. 이게 합이 너가 안 되면 적당히 조율을 해줘야 돼요. 적당히 빼거나 뭐 적당히 묶어내거나 분모에다 적당히 곱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조합기호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잘 봐. 자, NCR이라는 거를 원래는 저렇게 써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다음에 r 팩토리얼. 자, 이렇게 바꾸죠. 근데 분자 분모에서 너를 한 개씩만 뽑아냅시다. 이렇게 n과 r을 뽑아내시고요. n-r 팩토리얼 그대로 쓰시고 r-1 팩토리얼 쓰시고요. n-1 팩토리얼 쓰시고요. 자, 요거 이해가? 잘 봐. n 팩토리얼이 n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바뀐 거야.
r 팩토리얼, r 곱하기 r-1 팩토리얼로 바뀐 거야. 맨 앞에 있는 n과 맨 앞에 있는 r을 한 개씩 떼다가 밖으로 묶어냈어요. 그죠? 왜 이렇게 한 거야? 왜 한 개씩 뗀 거야? 너랑 합하면 얼마 나와요? n-1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 팩분의 팩이고 너네 합이 분자랑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조합기호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정확히 어떻게 쓰여? n-1 C R-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뭐다? 요거를 곱하면 NCR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됐나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이거는 뭐다? 이거는 개념적으로 분리를 한 거야, 사실은. 이거는 뭐다? 수식을 가지고 팩분의 팩의 형태, 분모의 합이, 분자와 맞춰지게끔 한 개씩만 뽑은 거야, 한 개씩만. 야, 근데 한 개씩만 뽑을 수 있을까? 아니지. 여러 개 뽑아도 되지. 더 뽑아도 되지. 이렇게 뽑아도 되는 거 아니야? 너도 한 개 더 뽑아도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n-r 한 개 뽑고 너희 한 개 더 뽑고 이런 식으로 빼도 전혀 상관이 없어. 계속해서 한 개씩 개수만 맞춰주면 돼. 개수만 맞춰주면 돼. 분모의 합이 분자가 되게끔 맞춰주기만 하면 돼. 즉 여기서 한 개를 만약에 더 뺀다. 이렇게 바뀌지 않겠어? 예컨대? 자, 이런 식의 식변형을 이용을 해서 풀어내는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게 없게? 당연히 있게. 당연히 있어요. 여기까지 그냥 애들이 알게 모르게 보통은 몰라요. 개수를 똑같은 개수를 뽑으면 돼. 분자에서 한 개 뽑았으면 분모에서 한 개 뽑고 분자에서 두 개 뽑았으면 분모에서 두 개 뽑고 세 개까지는 뽑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암기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원리만 잘 봐. 분모에서 한 개 빼면 분자에서 한 개 뺀다. 뽑아서 이쪽은 뭘로 바꾼다? 다시 조합으로 바꾼다. 이거 식변형 나중에 확률과 통계 쪽에서도 또 나온다. 됐죠? 자, 그래서 식변형 두 가지 알려드렸고요. 거기다가 잘 써놓으시고 거기 아마 요거 식변형은 여기까지 안 나와 있죠, 그죠? 식변형은 안 나와 있고 식변형 안 나와 있으니까 옆에다 잘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조합에 대한 이야기 조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조합이라는 거를 문제로 조금 살펴보면 문제를 조금 살펴보고 분할 개념 설명하고 문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오이씨. 빨리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가능하면 쉬는 시간에 가세요. 쉬는 시간 길게 주니까. 우리 앞에서부터 문제 좀 볼게요. 전 화장실은 3층에 있어요. 1번 봅시다. 자, NC 2 더하기 N 플러스 1 C3는 2 곱하기 NP2. 간단하죠?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NC는 2분의 NN-1이죠? 두 개 써주고 2팩으로 나눠주고 더하기 너는 N 플러스 1부터 3개죠? N 플러스 1 N N-1 분모는 3팩이니까 6이네요. 너가 2 곱하기 N N-1이죠? 누가 봐도 N N-1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N N-1 약분을 하시고 계산하시면 양변에다 6 곱할까요? 6 곱하시면 3 더하기 N 플러스 1는 12. 끝났죠? 넘어갑니다. 2번 볼게요. 축구대회 경기에 참가한 N개의 팀이 다른 팀과 모두 한 번씩 경기를 하고 있대. 이 경기에 총 경기 수가 120회였을 때 N값을 구해봐라. 그럼 팀이 N개고 서로 다른 팀과 경기를 한다는 건 경기라는 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누구랑 붙는지가 결정이 되면 경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A와 B가 붙는 것과 B가 A가 붙는 건 당연히 같은 경우에 즉 순서가 없어요. 물론 홈 어웨이가 있겠지.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N개의 팀 중에서 서로 상대할 두 팀만 고르시면 그 값이 곧 경기의 수가 되고 그것이 120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2분의 N-3죠? 그럼 N-3이 240이 돼야 되죠? 그럼 연속된 두 수의 곱이 240이 되는 뭐가 있죠? 16, 15 하면 되나요? 그러네요.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연속된 두 수의 곱으로 잘 찾아주시면 된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n값은 16이 나오죠. 넘어가서 3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인데 3장을 동시에 밑줄 동시에 뽑았대요. 우리가 동시에 뽑는 것과 차례로 뽑는 거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 차례로 뽑는다라는 거는 1, 3, 5를 뽑은 거랑 3, 5, 1 뽑은 거랑 구분할 여지가 있죠. 그죠? 근데 얘는 동시에 뽑았다는 거는 순서는 전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선택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순서를 보지 않는 조합의 경우의 수에 오로지 선택만 하겠다. 근데 카드에 적힌 수의 동그라미 총합이 밑줄 짝수. 그럼 여기서 내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 지금 카드에 적힌 수의 총합이 짝수라고 했는데 얘는 동시에 뽑았으니까 조합으로 푸는데 만약에 순서대로 뽑았다면 그 경우의 수 자체를 조합이 아니라 순열로 보는 게 맞나요? 틀린가요? 만약에 차례로 3개를 뽑았다. 그때 적힌 수가 총합이 짝수일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다면 순서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얘는 순열로 봐야 되겠죠. 그죠? 차례로 뽑는 것과 동시에 뽑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합이 짝수이고 싶잖아. 그러면 내가 1부터 10까지는 이 문제는 결국에는 홀수 여부, 짝수 여부에 대한 얘기야. 홀수가 5개 있고 짝수도 역시 5개씩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각각의 숫자는 구분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구분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3개를 뽑아서 짝수가 될 수 있는 구성은 어떤 게 있죠? 우리가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는 주인공이 홀수야 짝수야? 무조건? 다시 한번. 어떤 숫자들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짝수겠니 홀수겠니? 홀수죠. 홀수죠. 무조건 합에 대한 얘기는 합이 홀수 짝수인지 여부는 홀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곱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대한 여부도 역시 뭘로 풀까? 홀수로 풀어요. 왜 그럴까요? 곱이 홀수인 거는 어떻게 돼야 돼? 모두 다 홀수가 돼야 되죠. 그럼 곱이 짝수인 건 당연히 어떻게 풀겠어? 그렇게 안 풀죠. 불편하죠. 어떻게 풀겠어? 전체에서 다 홀수인 걸 빼겠죠. 무조건 그렇게 가요. 그래서 경우의 수 쪽은 여사건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홀수 짝수 문제는 주인공이 항상 홀수가 됩니다. 여러분이 부호와 관련된 문제를 풀면 마이너스 플러스 중에서 당연히 주인공은 마이너스예요. 왜? 플러스 졸라 곱해봤자 계속 플러스인데 뭔 의미가 있어? 마이너스의 개수가 중요한 거죠. 홀수도 홀수 열심히 더해서 홀수의 개수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합이 홀수가 아닌 합이 짝수가 된다고 한다는 거는 홀수가 짝수개 써놓으세요. 홀수가 짝수개. 이 문제는 홀수가 짝수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이 홀수면 당연히 홀수가 홀수개겠죠? 요거를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홀수가 빵개 아니면 2개 있는 거잖아. 그럼 홀수가 만약에 빵개 있으면 너가 3개 있어야 되고요. 너가 2개 있으면 너가 1개 있어야 되죠? 따로따로 고르시면 돼요. 홀수 중에서 고르고 짝수 중에서 고르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5C0 곱하기 5C3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5개의 홀수 중에서 0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5개의 짝수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각각은 서로 따로따로 곱하시면 되죠.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5C 2 곱하기 5C 1이 되고 둘을 서로 더하시면 되죠? 이렇게. 답은 이렇게 나와요. 괜찮아? 넘어가도 되죠?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노란색 색종이를 포함한 서로 다른 색종이 n장이 있는데 임의로 3개를 선택할 때 노란색 색종이를 밑줄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의 수가 15래. n값을 구해달래. 그럼 이 문제는 n개 중에서 3장의 색종이를 선택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몇 장의 색종이 선택하는 문제인 거야? 사실은 2장을 고르는 거죠. 왜? 하나는 이미 골랐으니까. 이거 아까 내가 여기서 얘기했지. 그지? 고르는 경우, 고르지 않는 경우 해가지고 케이스 나눴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이렇게 가야지. n 마이너스 1개 중에서 2개를 고른 값이 너가 15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NC2가 15가 되는 거는 사실은 누가 15가 되냐면 굳이 쓰지 않아도 6C2가 15가 됩니다.
6C2가 15고 6C3이 20이고 6C4가 이제 똑같이 15가 나와요.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서 5번 볼게요. 자, A 회사 6개, B 회사 8개. 근데 중에서 임의로 3개를 뽑을 때 3개 모두 같은 회사의 제품일 경우의 수를 구해라. 요거 한 가지 조건이 빠져있는데 뭐게? 문제가 살짝 잘못됐어요. 뭘까요? 어떤 단서가 있어야 될까? 그거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뭐가 약간 싸늘한데? 동시, 아니, 상관없어요, 이거는. 지금 A 회사 제품 6개가 서로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나와 있나요? 이게 만약에 같은 뭐 연필 6개면 구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거는 문제에서 반드시 서로 다른 제품 6개, 서로 다른 제품 8개라는 조건이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얘는 중복 조합이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확통하면 한다고 나중에. 얘는 서로 다른, 써주세요. 괄호. 단, 제품은 서로 구분된다. 그 정도만 써놓으세요. 단, 제품끼리는 서로 구분이 된다. 그러고 나면 쉽지. 지금 A 카테고리가 너가 A1부터 A6까지 6개가 있고 B1부터 B8까지 8개가 있는데 너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죠. 근데 모두 같다는 거는 개수로 또 구분해 볼까? 위에서 3개 뽑고 너를 안 뽑는 경우의 수도 있고 밑에서 3개 뽑고 너를 안 뽑는 경우의 수도 있잖아.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각각 하면 되죠. 위에 거는 6시 3, 8시 0. 얘는 6시 0, 8시 3 끝. 이렇게 됐나요? 넘어가도 되죠? 지금 6번과 5번이 유사하죠. 자, 6번 같은 경우, 5번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요 제품군 자체가 회사가 2가지였는데 2가지 회사 중에서 1가지만 골라서 몰빵을 했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6명, 4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이번에는 적어도 1명씩을 포함하라고 하고 있어. 그지? 그러면 적어도 동그라미. 적어도가 경우의 수 문제에서 이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대표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대표적인 여사건 표현이죠. 이거 여사건 표현. 동그라미 치고 여사건 표현이라고 써놓으세요. 적어도 1명씩을 포함한다는 거는 어떻게 되면 안 되냐면 1학년 중에서 3명을 뽑는 거라든지 2학년 중에서 3명을 뽑는다든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전체에서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냐? 일단 1학년이 6명이 있고 2학년이 4명이 있는데 총 이제 3명이죠. 총 셋. 그러면 기본적으로 뽑기를 1명, 2명 뽑든지 2명, 1명 뽑든지 이렇게 뽑으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저기서는 어떻게 한 거야? 30, 03 했지. 그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뽑았다 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6시 1 곱하기 4시 2. 얘는 6시 2 곱하기 4시 1. 계산은 생략.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더하면 땡이거든? 근데 선생님이 굳이 여사건 표현이라는 얘기를 왜 할까? 여사건으로 풀어봤자 이거 유리한 게 전혀 없는데. 왜 그럴까? 총 4명이라고 바꿔볼까요? 총 4명으로 바꾸면 어떤 게 가능해? 아이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지? 그럼 3번 써야 되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나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04, 04, 40 이거 얼마 나오냐면 1가지. 이거 얼마 나오면 6시4니까 15가지. 이걸 어디서 빼요? 전체 10시4에서 뺍니다. 이렇게. 이것도 가능하죠. 맞아요? 경우의 수가 도형 이상으로 풀이가 다양합니다. 사실은.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고지고대로 구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여사건을 이용해서 빼주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여러분이 일단은 고지고대로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근데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하고 나면 경우의 수 문제는 반드시 여사건을 고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이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된다고 치고 구하고, 그리고 안 되니까 맞춰주고, 수학은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넘어가도 되죠? 7번 보시면 비슷하죠? 자, 이번에는 10명인데 운영진 3명을 뽑는데 남자 회원을 적어도 1명을 포함하도록 뽑는 방법의 수가 110일 때 남자 회원의 수를 구해달래. 남자 회원의 수를 x라고 합시다. 남자 x, 여자는 10-x가 되겠죠. 그랬을 때 총 운영진은 3명을 뽑고 싶어요. 총 셋. 너를 적어도 1명 뽑는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거 3, 0, 2, 1, 1, 1, 2를 다 더해주느니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 이런 식으로. 여자만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전체에서 빼주는 편이 낫죠.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 10, C3이죠. 10, C3은 계산해 보시면 10 9, 8 나누기 3이 1. 그래서 이렇게 이거 120까지 나오나요? 이상한데? 진짜 120까지 나오나? 3, 4, 120이네. 120? 5팩이 120인데? 10C3이랑 5팩이 같나? 선생님 뭐 이상하니? 10, 9, 8, 3, 2, 1, 3, 3, 9, 4, 3, 4, 12. 맞는데? 120 맞죠? 개신기하게 5팩이랑 너랑 같네? 처음 알았어요. 자, 너랑 너 뺀 거죠? 이게 110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10이 되면 되죠? NC3 중에서 10이 되는 거 뭐 있었지? 선생님이 조합 기호는 숫자를 대충 몇 가지는 알고 있는 게 좋다고 그랬죠? 5C2가 기본적으로 10이고 5C2와 5C3이 같아요. 5C3이 10이에요. 너가 5라는 소리죠. X는 5라는 소리죠. 끝났죠? 넘어가도 되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discover 너의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을 하는데 모음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으면서 모음을 몇 줄?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 어쨌거나 얘네는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네. 순서가 다양하지 않고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지금 모음이 I, O, E 있죠? I, O, E. 옛날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학생한테 풀리는데 모음과 자음을 제대로 구분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학생을 발견해서 야 너는 이게 수학의 문제가 영어가 조금 많이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그쵸. 그래서 Y가 모음인지 자음인지만 구분을 못하고 자 어쨌거나 그래서 I랑 O랑 E가 일단은 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D, S, C, V, R이죠. 이렇게. 그러면 3개, 5개인데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얘네끼리가 이웃하면 안 되는데 서로 이웃하면 안 되는 거는 2가지 방식으로 풀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웃하면 안 되는 거를 먼저 나열을 해놓고 이웃해도 되는 거를 먼저 나열을 해놓고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도 있죠. 기본적으로 2가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사건으로도 풀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I와 O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전체에서 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 근데 얘는 그렇게 여사건으로 안 풀어요. 왜? 3개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3개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럼 3개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2개, 1개 붙어 있는 경우와 3개가 다 같이 붙어 있는 경우들을 다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엄밀하게 빼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게 그래서 잘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너를 먼저 나열해요. 5개를 나열한 가지수는 5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요거는 쉽고요. 자, 얘네를 사이사이에 나열합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 중에서 내가
너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는 가지수가 6개 중에서 6개의 자리 중에서 3군데를 고르면 되죠. 양 끝에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6개. 그럼 6C3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I와 O와 E가 들어갈 자리들만 정해지면 누가 맨 앞이고 누가 그 다음이고 누가 맨 마지막인지 이 순서 자체는 몇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순서는 한 가지밖에 없죠. 왜? 문제에서 분명히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되고 그러니 우리는 어디까지만 하면 된다? 선택까지만 하면 돼요. 자리를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조합 문제인 거예요. 이게. 됐나요? 넘어가도 되죠? 넘어갑니다. 우리가 15번까지 하고 16번부터가 분할과 분배거든? 15번까지 하고 분할 분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9번 오른쪽 그림이 없죠. 그리면 되죠. 자, 9번 그려줄게요. 원을 그리시고 하나, 둘, 뭐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그리세요. 그게 상관없습니다. 10개 점 그리시면 돼요. 근데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인 거예요. 직선의 개수. 근데 자, 직선 동그라미. 직선이라는 건 언제 결정이 되죠? 이게 이제 조합 단원에 뭐가 나오냐면 도형의 결정 조건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요. 여기부터 다 도형이거든. 9번부터 15번까지가 다 도형이에요. 근데 직선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어쨌거나 정해지면 직선은 정해지죠. 그죠? 근데 두 점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과 두 점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는 사실은 직선 입장에서는 같을 수도 있어요. 즉, 이 여러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얘는 일직선상 위에 있는 두 점이 넘는, 즉 3점 이상의 점이 일직선상 위에 있는 경우가 없죠. 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는 없어요. 원인데 내가 직선을 그어서 3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 그지? 그러니까 나는 몇 가지 중에서 10가지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고르기만 하면 우리는 직선이 유일하게 결정된다예요. 이 조합 기호와 도형의 결정은 정확히 2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결정한 방식으로 이것이 중복이 되는지 여부를 내가 너무 여러 번 샜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정한 방식으로 정했을 때 도형이 가끔 제대로 정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2가지인데 그 2가지만 잘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10번 같은 거 보시면 자 평행선 근데 12개, 2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물어보고 있죠. 자, 위에 6개 있고 밑에 아니지 위에 5개 있고 밑에 7개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 1개, 아래 1개 고르면 직선 만들어지지, 그지? 그럼 위아래 1개씩 고르면 몇 가지야? 5 곱하기 7이죠. 35가지죠. 그 다음에 위에 2개를 고르거나 아래 2개 고를 수도 있지. 근데 위에 2개는 어떻게 2개를 골라도 직선 하나밖에 없어요. 밑에도 어떻게 2개를 골라도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직선 2개만 더하시면 답은 37이 되죠. 3번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11번 볼게요. 자, 역시 원 위에 n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고 2개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아까 어떤 식으로 잡았냐면 NC2로 잡았죠. NC가 66이라는 얘기는 너는 nn-1이 11 곱하기 12란 소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n값은 12가 돼요. 요거는 쉽죠, 그죠? 자, 요거를 찾았어. 근데 이 n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었잖아. 삼각형의 개수 밑줄. 일단은 삼각형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돼요? 세 점이 결정되면 되죠. 세 점을 고르되 단 뭘 주의해야 되겠어? 세 점이 일직선상 위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직선 제외. 그래서 그냥 12C3 고르시면 됩니다. 12C3. 왜? 어차피 원 위에는 세 점이 일직선상 위에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 당연히 없다고 했죠. 원 위에 세 점이 일직선상 위에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자, 12번. 12번이 이제 요거에 대한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들을 보겠다는 건데 보시면 반원이 있고요.
이 중에서 세 개를 연결해서 밑줄 역시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보고 싶어요. 그럼 5개인데 이쪽에 일단 점이 5개. 위에도 5개죠?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내가 일단 아무렇게나 골라봐. 아무렇게나 고르면 10C3이지, 그지? 근데 10C3은 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겨. 어떤 경우들은 제외해줘야 돼? 이렇게 일직선상 위에 있는 건 제외해줘야 돼. 그러니까 몇 개를 빼줘야 돼요? 이 일직선상 5개 위에서 3개를 고른 경우의 수들은 빼줘야 돼요. 맞아요? 이 부분이 왜? 삼각형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 자, 그 밑에다가 뭘 써놓냐면 얘가 지금 여기 없는데 밑에다가 별표를 치시고 두 점을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요거 한 번만 해보세요. 요거 여러분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봅니다. 그림은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두 점을 골라서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세달래. 근데 이것도 역시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겠죠. 삼각형과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약간 달라.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해보세요. 일단은 뭐 시작은 10C2로 시작하겠죠. 10개 중에서 2개를 고르겠죠. 근데 삼각형은 5C3을 뺐어. 그럼 직선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어떤 부분이 다를까?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삼각형은 내가 지금 이거를 뺀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삼각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뺀 거야. 그지? 근데 직선을 내가 여기서 만약에 5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뺀다면 내가 그거를 빼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중복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중복되기 때문에 빼는 것과 아예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빼는 건 분명히 성질이 달라요. 한 가지 차이가 있죠. 뭐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뺀 다음에 다시 하나를 다시 더해줘야 돼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0C2에서 빼기 5C2 빼기 1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5C를 다 빼지? 그러면 이 직선은 다 뺀 거야. 그럼 이 직선이 아예 없어지거든? 근데 얘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 하나는 있어야지. 하나를 내가 너무 여러 번 세서 빼주는 거라고. 원래 한 번만 셌어야 될 거를 내가 10번이나 셌다니까. 그럼 그 차이 나는 9번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삼각형은 달라. 삼각형은 이 위에서 3개를 고르면 무조건 삼각형이 안 되니까 다 빼야 된다고. 그거를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됐죠?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13번 보시면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뭐 직사각형, 밑에는 사각형, 뭐 이런 것들 나오죠. 13, 14, 15 하고 분할과 분배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6개의 평행선, 그 다음에 5개의 평행선. 근데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밑줄 평행사변형의 개수. 그럼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평행사변형이라는 거는 언제 결정이 되죠? 당연히 두 쌍의 마주보는 평행한 대변이 정해지면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둘씩 잡아줘야 돼. 둘씩. 아무렇게나 변을 고를 수가 없어. 지금 직선 자체는 11개지. 11개 중에서 내가 4개를 아무렇게나 고른다고 평행사변이 만들어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푸는 방식 자체가, 경우의 수를 세는 방식 자체가 여러분이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잘 골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씨 모르겠다 일단은 다 골라놓고 안 되는 건 좀 빼지 뭐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근데 얘는 그 중에서 전자에 해당한다는 거지. 마주 보는 거 2개 고르고 마주 보는 거 2개 고르고 그러면 끝나요. 이렇게 푼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시고
곱하기 다시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시면 이것이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하면 뭐 150 나오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14번 한번 풀어보세요. 또 반원이죠. 9개고 이번에는 사각형의 개수예요. 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평행사변형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사각형이죠. 역시 2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세요. 조건에 맞춰서 내가 세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사건을 이용해서 세볼 수도 있고. 근데 과연 여사건을 이용해서 세는 것이 유리할까?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다 풀었죠? 보세요. 일단 2가지로 풀어볼게요. 하나는 그냥 사각형을 만족시키게끔 잡는 방법. 근데 보니까 역시 이 부분이 눈에 거슬리죠? 그럼 나는 결국에는 사각형을 만족을 하려면 여기서 일직선상 위에 있는 3점 이상을 고를 수는 없어. 그지? 즉 밑에 있는 점의 개수를 내가 고를 수 있는 거는 안 고르거나 1개 고르거나 최대 2개까지 고를 수 있어. 맞아요? 안 골랐으면 위에서 4개 골라야 되고요. 1개 골랐으면 3개 골라야 되고요. 2개 골랐으면 2개 고르면 돼요. 그 경우에 사각형 성립 조건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그럼 너는 뭐가 돼? 4시4 곱하기 5시 0 되는 거 맞아요? 너는 4시3 곱하기 5시 1 되는 거 맞아요? 너는 4시2 곱하기 5시 2 되는 거 맞죠? 다 더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첫 번째 방법으로 푼 거고요. 두 번째는 거꾸로 네가 1, 3일 수도 있고 네가 0, 4일 수도 있잖아. 맞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4시 1 곱하기 5시 3 더하기 4시 0 곱하기 5시 4 다 더한 게 여기까지 싹 다 더하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면 9시 4가 돼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모든 경우거든 이거는. 위에서 4개, 0개, 3개, 1개, 2개, 2개, 1개, 3개, 0개, 4개까지 밖에는 없어요. 5가지 종류밖에 없죠. 그럼 이거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뭐 말하기 애매합니다. 9시4 자체도 계산이 졸라 귀찮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계산해서 넘겨서 빼셔도 되고요. 이렇게 넣어 더하셔도 상관은 없다. 2가지 방식을 다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게 좋아요. 넘어가도 되죠? 15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9개의 정사각형을 이어붙인 도형에서 밑줄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보자. 그럼 문제에서는 정사각형 아닌 거를 구해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정사각형 아닌 거를 세기가 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전체 직사각형의 개수에서 빼주는 편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전체 직사각형의 개수는 아까 우리 평행사변형의 개수 구했듯이 이쪽에서 2개 고르고 이쪽에서 2개 고르고 즉 4시 2 곱하기 4시 2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인 36가지가 될 거고요. 이거에서 뭘 뺄 거냐면 빼기 요거 한 칸짜리 있고요. 요거 2칸짜리 있겠죠? 3칸짜리 있겠죠? 요거 빼면 되는 거죠. 넌 몇 개 있어? 9개 있지? 넌 몇 개 있어? 4개 있지? 넌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9, 4, 1 있죠? 이거 얼마나? 14 나오나? 이렇게 답은 22가 됩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뭐 집합의 개수, 그 다음에 뭐 조합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일단 함수의 개수, 뭐 그 다음에 요거 문제 좀 보고 분할 조금 설명할게요. 자, 앞으로 다시 조금 넘어오셔서 분할과 분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분할과 분배는 주로 조편성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토너먼트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분할과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먼저 분할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쪽에서는 집합의 분할만 다뤄요. 집합의 분할과 조금 비교되는 거는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현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나오고 그냥 집합의 분할만 아시면 돼요. 집합의 분할은 뭐냐면 이런 거야. 1, 2, 3, 4, 5가 있어. 너를 집합 2개로 쪼개달래. 그럼 집합 2개로 쪼개면 뭐 이런 게 가능하겠지 뭐. 1, 2, 3, 4, 5. 뭐 이렇게도 쪼갤 수 있고 뭐 2, 1, 3, 4, 5. 뭐 이런 식으로 한 개, 4개 쪼갤 수도 있고요. 그지? 이렇게. 뭐 또는 어떻게도 쪼갤 수 있어? 2개, 3개도 쪼갤 수 있지. 이렇게. 그럼 2개를 쪼개봤자 이렇게 2가지 정도밖에 없지. 그럼 너를 한 개, 4개로 쪼갠다는 거는 누가 혼자 있을지를 정하는 5C1이 된다. 너는 나머지 4개가 된다. 곱하기 4C4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 한 개, 4개짜리 집합을 쪼개는 방식. 이거를 조편성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5명을 2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인 거죠. 근데 2명, 3명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이번에 5C2가 되겠지? 어차피 남는 애들은 3C3이에요. 그래서 너랑 더해주시면 너를 이제 2조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분할이라는 거는 이 집합의 분할은 뭐가 중요하냐면 조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기가 중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왜 그런지를 좀 볼게. 얘는 선생님이 원소를 5개를 가지고 쪼갰죠. 근데 2개짜리를 한번 볼까? 아니 뭐야 4개짜리를 너를 크기가 2짜리인 조 2개로 쪼개 볼게요. 그럼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예를 들면 1, 2, 3, 4도 쪼갤 수 있고 뭐 2, 3, 1, 4 뭐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그럼 너를 고르는 가지수는 4C2잖아. 곱하기 너를 고르는 가지수는 2C2. 방금 앞에처럼 골라보면 얘는 이제 각각 골란 다음에 이제 곱했죠. 얘도 각각 고른 다음에 곱하면 돼요. 6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6가지가 안 나와요. 왜 6가지가 안 나오냐면 처음에 4C를 할 때 처음에 내가 1과 2를 고르는 경우의 수와 처음에 3, 4를 고르는 그 상황은 집합이 분할된 관점 입장에서는 어차피 얘네가 같은 조고 얘네가 같은 조라는 점에서는 너와 너는 서로 구분이 되겠어 안 되겠어?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6가지가 아닌 2분의 1에 해당하는 3가지가 됩니다. 너네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 1이 우리 반 반장이야. 그럼 반장 입장에서는 누구랑 같은 조를 할지 2, 3, 4 중에 한 명만 고르면 나머지 2명은 걔네끼리 한 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6가지가 절대 안 나와요. 그럼 왜 그런 거야? 조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이에요. 그죠? 얘는 지금 조의 크기가 2명, 2명이잖아. 근데 얘는 어땠어? 1명, 4명, 2명, 3명. 즉 크기가 1짜리인 조와 크기가 4짜리인 조는 안에 구성원이 없더라도 그 조 자체가 구분이 돼야 안 돼. 크기 1짜리랑 4짜리는 구분이 되지. 집합이긴 하지만 크기가 다르니까 구분이 되지.
근데 너는 어때? 집합의 크기가 같으면 기본적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즉 내가 여기에 1, 2번을 넣고 3, 4번을 넣으나 3, 4번을 넣고 1, 2번을 넣으나 같은 경우의 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합의 크기가 너의 조의 크기가 같은 것들의 개수만큼을 나눠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6명을 2명, 2명, 2명으로 조를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둘둘둘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6명 중에 2명을 골라. 또 4명 중에 2명을 골라. 남은 2명 중에 2명을 골라. 곱하기 이 3개의 조가 다 구분이 안 되지, 그지? 3개의 조를 편의상 ABC라고 부른다면 ABC조는 내가 임의대로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ABC가 전혀 구분이 안 간다고. ABC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이 중복이 된단 말이야. 즉 이게 ABC인 거랑 BCA인 거랑 ACB인 거랑 CBA인 거랑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경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곱하기 300분의 1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조편성의 경우 조의 크기가 동일한 개수를 K라고 한다면 항상 곱하기 K팩 분의 1 해줍니다. 이렇게. 쟤는 둘둘둘이니까 2팩분의 1, 2팩분의 1, 2팩분의 1 하는 게 아니고 조의 크기가 같은 조가 3개잖아. 그래서 300분의 1 한다고. 근데 뭐 이럴 수도 있어. 2개가 같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10명이야. 근데 너를 둘, 셋 쪼개겠대. 이렇게 쪼갤 때도 있거든. 그러면 얘네끼리 같지. 얘네끼리 같지. 2개씩 같지. 그러니까 10, C2, 8, C2, 6, C3, 3, C3 곱하기 각각 2팩분의 1, 2팩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집합의 크기가 같은 만큼 조의 크기가 같은 개수만큼을 팩토리얼을 취해서 나눠준다고. 3개가 같다고 해서 3으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3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왜? 조끼리 자리를 바꾸더라도 다 같은 경우인 거니까. 아까 1, 2, 3, 4가 같았듯이 이제는 1, 2, 3, 4, 5, 6이랑 5, 6, 3, 4, 1, 2랑 3, 4, 5, 6, 1, 2랑 3, 4, 1, 2, 5, 6이랑 이런 6가지가 다 같은 거예요. 요거 이해가요? 됐죠? 집합, 분할까지가 이런 얘기고. 자, 분배는 뭐냐? 분배는 졸라 당연한 얘기야. 잘 봐. 내가 조를 ABC로 이렇게 나눴어, 이제. 이렇게 해서 했어. 6명, 2명, 2명, 2명으로. 너네가 수학여행을 갔어. 401호가 있고, 402호가 있고, 403호가 있고, 어디서 잘지를 정하겠대. 2명, 2명, 2명씩. 그럼 얘네를, 여기까지는 조를 나눈 거죠. 조를 나누는 가지수는 이제 이만큼이 됐어. 조를 나눴어.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15가지가 나오거든? 그럼 15가지 중에 한 가지로 나는 조를 나눴어. 그러면 원래는 조의 크기가 같았기 때문에 조가 구분이 안 됐는데 조에다가 조원을 갖다가 때려 넣으면 이제 조끼리는 구분이 돼야 안 돼. 당연히 구분이 되지. 왜? 그 조라는 거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지. 사람이란 대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김씨네 조, 이씨네 조, 뭐 박씨네 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로써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럼 다른 경우의 수라고. 사람이 쳐 들어가기 전에는 2명짜리죠, 2명짜리죠, 2명짜리죠 이름이 구분이 안 된다니까. 근데 이거는 구분이 되잖아. 2명짜리죠, 3명짜리죠 이런 식으로. 얘는 다르다고. 얘는 크기가 같았기 때문에 같다고. 구분이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람을 넣으면 이제는 다르다고. 이제는 다른 조들이야. 3개의 다른 조들을 3개의 서로 다른 방에다가 대응시키는 가지수는 당연히 몇 가지가 돼 있어.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갖다 곱하시면 돼요. 90까지 나와요. 이게 대표적인 분할과 분배에 대한 얘기예요. 괜찮아? 할 얘기가 좀 많아서 오늘.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뭐 보시면 16번부터 쭉쭉쭉 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16번 씩만 불러드릴 테니까 써보세요. 자, 7명 셋 하나죠. 셋 하나. 그러면 7명 중에 먼저 3명을 골라요. 7C3 곱하기. 남은 4명 중에 3명을 골라요. 4C3 곱하기. 남은 1명 중에 1명을 골라요. 1C1까지 곱하기.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이죠. 그러면 조편성은 끝났어.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왜?
3명 조의 크기가 같으니까 셋 같잖아. 곱하기 2팩분의 1까지 하고 마지막에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곱하기 3팩. 그래서 식을 써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0, C, 아니지 7, C3, 4, C3, 1, C1 얘네가 같아서 2팩분의 1 곱하기 3팩 이렇게. 요게 분배, 여기까지가 분할, 분배 이렇게 됐어요?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서 자 7층짜리 건물 7명이 승강기를 타고 세 층에서 각각 둘, 셋 내리는 방법의 수래요. 그러면 둘, 셋이잖아. 근데 어느 세 층에서 누가 둘, 셋을 내리는지는 모르잖아. 그지? 그럼 일단 둘, 셋을 조를 나눠야지. 둘, 셋 나누는 가지수는 역시 7, C2, 5, C2, 3, C3 근데 둘이니까 2팩분의 1 여기까지가 조를 나눴어요. 곱하기 그 다음에는 층이 7층까지 있거든. 7층 중에 3개를 골라야 되죠. 7C3 곱하기 3팩 이렇게 쓴다고. 참고로 요 순열 단원에서만 7P3이라는 기호를 쓰고 그 이후로는 다 7C3 곱하기 3팩이라고 씁니다. 거의 이렇게 써요. 이렇게 잘 안 써요. P라는 기호 자체를 나중에 잘 안 쓴다고 거의. 알고만 있고 그냥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7개 중에서 3개의 층을 골랐어. 고르고 나면 그 층에 대해서 아까 이 조 3개의 조를 대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곱하기 3팩이라고. 이렇게 봐달라고. 넘어갑니다. 자, 대진표 18번, 19번 다 비슷비슷한데 19번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우리는 19번을 볼게요. 19번 보세요. 9개의 팀이고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토너먼트 시합을 하는데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 대진표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 보시면 어떤 식으로 쪼개줘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대진표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돼. A랑 B가 붙는다의 상황만 보면 A와 B인지 B와 A인지는 사실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너랑 선생님은 뭐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통 이제 남자들은 축구를 좋아하죠. 여러분이 월드컵 대진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야, 잘 생각해봐. 여기랑 다를까 같을까? 상식적으로. 같죠? 여기 됐다고 좋아하고 여기 됐다고 슬퍼하는 병신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좀 기쁘지 않을까? 이건 누가 봐도 달라요? 여기는 좀 나쁘지 않아? 그럼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면 이거는 얘랑 비교해보면 그럼 이 둘이랑 이 둘은 또 같아 달라 당연히. 다르죠. 왜? 여기 씨발 이건 또 이겨야 돼. 여기는 한 번만 이기면 여기야. 훨씬 더 이득이죠. 그러니까 제일 구린 자리는 사실은 여기고 제일 괜찮은 자리는 여기고 아니 얘는 근데 사실은 얘네랑 동등하죠. 얘네 둘이 제일 구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좀 비슷비슷하죠. 그죠? 특히나 이 네 자리는 아예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여기서 띡 잘라야지 일단. 내가 이쪽에 올 4개의 조를 고릅니다. 4개의 조를 골라볼게. 9개 중에서 4개를 골랐어요. 4팀을. 그럼 9팀 중에 4팀을 고르고 나면 그 4팀 입장에서는 여기에 아무렇게나 배열돼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상관이 있죠. 야 씨발 이 중에 브라질이 있어. 그럼 너 브라질이랑 같이 하고 싶어 싫어? 1차전부터 떨어지기 싫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야 씨발 브라질 여기 걸리고 우리는 뭐 약간 동남아 뭐 이런 데 걸려라 이렇게 하겠죠. 동남아 월드컵에 올라온 경우가 있나요? 칠레? 아닌데 칠레 아닌데 남미인데? 죄송합니다. 문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4명 입장에서도 달라요. 4개를 몇 개의 조로 나눠야 돼? 둘, 2개의 조로 나눠야 돼요. 둘, 쪼개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된다고? 4C, 2C, 2팩분의 1. 왜 그렇다? 브라질이 먼저 딱 버티고 있어.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브라질만 아니어라. 그래서 이 자리만 구분이 되고 나머지 어차피 얘네는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는 곱하기 3이지 뭐. 3가지 경우밖에 없지. 브라질의 상대가 정해지면 얘네끼리는 그냥 붙으면 되잖아. 걔네끼리. 그러면 자동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세 가지 경우가 돼요. 그럼 이쪽은 끝났어. 이쪽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잘라봐. 얘는 몇 개야? 셋둘이지. 셋둘은 분명히 구분이 돼. 얘네부터 할까? O, C, E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긴 끝났어. 왜? 왜 AB랑 BA랑 구분은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에 지금 남은 3명이 남았거든. 사실은 원래 3C3을 곱해주긴 해야 돼. 근데 큰 의미는 없어. 여기 3명이 있지? 3명 입장에서 당연히 제발 부전선 걸려라 하겠죠. 그럼 여기에 올려서만 고르면 되지. 3C1인 거죠. 끝이죠. 그래서 답은 너 곱하기 너 곱하기 너 곱하기 너 곱하기 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고르면 된다고. 잘 특히 이런 부분 잘 보세요. 넘어가도 되죠? 아우 자꾸 떨어져. 넘어가서 이번에는 남녀 각각 한 명씩 한 팀이 돼요. 경기를 하는 댄스 대회죠. 우리나라 팀 4팀, 미국은 6팀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미국 팀은 서로, 미국 선수들은 서로 악수를 하는데 같은 나라 선수끼리 갑자기 경기 끝나고 악수하면 약간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동성끼리는 악수를 안 하네? 어허. 근데 20명의 선수가 나눈 악수의 총 횟수가 얼마인가? 그럼 지금 인원을 한번 볼까요? 지금 남녀가 각각 하나씩인데 그러면 한국 남녀 각각 넷 미국 남녀 66이죠? 일단은 얘네끼리는 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과 동서끼리 안 하죠?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어차피 이렇게 안 하자. 이렇게 안 하자. 이렇게 해서 안 하자. 남자끼리는 안 한대. 그래? 그럼 끝난 거 아닌가? 20명의 선수들이 나눈 총 악수의 횟수. 그러면 너 곱하면 24, 너 곱하면 24, 48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서 아하, 도형이 갑자기 또다시 나왔죠? 자, 다음과 같은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을 이어 붙였는데 이 도형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직사각형의 개수래. 일단은 첫 번째가 3칸, 6칸인데 3, 6 이런 귀찮은 문제가. 그 다음에 여기가 4, 5죠. 4, 5. 자,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하냐면 요쪽에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도 있고요.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을 양쪽을 다 걸쳐 있는 직사각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3가지 종류로 나눠서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직사각형의 종류로 경우를 나누셔도 돼요. 즉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누가 봐도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답이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풀어요. 이렇게는 풀지 않고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자 이쪽의 직사각형을 A라고 부릅시다. 이 녀석. 그럼 A에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6개 중에 2개 고르고 4개 중에 2개 고르고 즉 6C2 곱하기 4C2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밑에도 요거를 B라고 할게요. 요 직사각형을 B라고 하면 B에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는 역시 너가 6개. 잠깐만. 너가 7개인가? 야 이거 7개다. 미안해. 7개. 7개. 7C. 요게 요 선분이 세로 선분이 7개거든. 그 다음에 얘가 6개죠. 6개고 5개죠. 6C2 5C2. 자, 이렇게 됐어요. 일단.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에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만들되 어디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냐면 이 동네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이미 A나 B에서 셌을 테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내가 예컨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그럼 얘는 여기서 A에서 이미 셌잖아. 그러니까 세면 안 되지. 어떤 것들을 세야 돼? 예를 들면 아니 뭐 예컨대 이런 거 세면 되잖아. 이렇게 생긴 거 예를 들면. 그죠? 자,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을 해봤어. 한 칸짜리도 있고 두 칸짜리도 있고 뭐 한 칸짜리 여기 하나, 둘, 두 칸짜리는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한 칸짜리면 너를 경계로 해서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를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시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예컨대 직선은 너를 골랐어. 요거. 그 다음에 아래에서는 너를 골랐어.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생긴 사각형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를 기준으로 위에 3C1 너를 기준으로 아래 하나 둘 셋 넷 4C1 곱하기 위아래로 결정이 됐다면 요것만 정하면 되죠.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두 개 3C 짠 이렇게를 더하시면 돼요. 너 됐죠? 요런 건 상당히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잘 풀어나가는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22번부터 이제 함수의 개수와 집합의 개수 이런 것들 나오는데 잠깐만 요거 지금 선생님이 사실은 앞에서부터 문제를 다 풀어줘가지고 문제를 좀 많이 풀었는데 조금 뒤에서는 조금 고를게요. 지금 25번이랑 28번이랑 27번, 25, 7, 8, 그 다음에 앞에서 20, 23 이렇게만 봅시다. 22, 3, 그 다음에 뒤에 25, 7, 8. 자, 22번 볼게요. 내가 이제 함수의 개수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2, 3, 4에서 5, 6, 7, 8, 9, 10으로 가는 함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수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함수의 개수가 사실 수학 하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수학 하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복순열까지 배워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확률과 통계까지 배워야 함수의 모든 종류를 다 구할 수가 있거든. 얘는 이제 다 구할 수가 없기는 해요. 자, 보시면 먼저 이쪽 1, 2, 3, 4가 있어. 근데 이쪽에서는 5, 6, 7, 8, 9, 10이 있고요. 너에서 너로 가는 함수입니다. 함수. 그때 옳은 거를 골라봐라. 기억번. A보다 만약에 B가 크면 FA도 B보다 더 크대요.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함수 관점에서 본다면 너는 증가함수이고요. 증가함수이면서 동시에 1대1 함수가 되겠죠. 왜? A, B가 서로 다르면 FA와 FB는 무조건 서로 다르니까 함수값이 달라지죠. A, B의 대소관계가 존재하면. 심지어 그 대소관계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정의역의 원소가 4개예요. 그죠?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당연히 치역의 원소도 역시 4개가 돼야 돼. 그래서 4개를 골랐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골랐다 치자. 그러면 치역을 고르는 가지수는 지금 6개 중에서 4개를 고르면 되는데 그 이후에 함수값을 대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응되는 그 방법 자체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 자체가 몇 가지밖에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죠. 뭐 때문에? 이 대소관계 때문에. 이 대소관계가 반대로 되어 있다고 해도 차이는 없겠죠. 그지? 그냥 거꾸로 대응될 뿐 대응되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 수밖에 없어? 한 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 이런 대소관계가 있을 때. 괜찮아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4개를 고른 이후에 너가 대응되는 가지수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6시4에서 경우의 수가 끝납니다. 기억번 참이 돼요. 니은번. 니은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F3이 8이고 너를 만족하는 개수는 그럼 9개이다. 자, F3이 8이고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기억번을 떠올려서 잘 생각해봐.
기억관에서는 내가 6개 중에 4개를 골랐어. 왜 4개를 골랐냐면 정의역의 원소가 4개니까 치역의 원소도 4개가 나와야 되거든. 그지? 근데 이미 F3은 8이야. 그럼 너는 이미 골라졌지. 그럼 몇 개를 더 골라야 돼? 3개를 더 골라야 되지. 근데 내 꼴린 대로 아무렇게나 골라도 되나? 아니지. 어떤 식으로 골라야 돼? 무조건 너보다 위에서는 2개를 고르고 너보다 아래에서는 1개를 골라야 돼요. 마치 이러한 상황처럼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이런 느낌으로. 그죠? 왜? 대소관계가 있으니까 너가 정확하게 절취선이야. 너 위에서만 골라야 되고 너는 밑에서만 골라야 돼. 예를 들면 이렇게 고르고 예를 들면 너를 고르면 즉 이만큼은 3C2가 되고 이만큼은 2C1이 되겠죠? 그래서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이렇게 대응이 되고 2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이렇게 대응이 되더라. 됐나요? 그래서 9가 아니죠. 니마 틀렸죠. 디귿번. 디귿번이 기억번과 굉장히 유사하지. 왜? F1, F2, F3, F4. 자, 너를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는 35개인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풀어내기에 가장 불편한 요소는 당연히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에요. 등호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죠. 등호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어때? 뭘로 풀면 돼?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기억번이랑 똑같아. 그지? 1보다 2가 크니까 F1이 F2보다 크고 F2보다 F3이 크고 증가하는 함수의 형태죠. 이 개수가 몇 개였냐면 아까 6C4니까 15개였어요. 맞아요? 그럼 내가 너랑 이거는 조건이 분명히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맞춰줘야 되겠어? 이거를 요렇게 쪼개주셔야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정해주시면 되냐면 자, F1이라는 거는 선택권이 있어 없어? F1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어? 얘네한테 있어. 그지? F2, 3, 4만 정하면 F1은 자동으로 너랑 같아져야 돼요. 경우의 수가 1이 된다고. 여러분이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물어보겠죠. 뭐 아무거나 먹겠다. 그러면 뭐 우리 파스타 먹을까? 그럼 파스타 느끼해서 뭐 죄송합니다. 그래서 빡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권은 없어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여자친구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요. 그래서 F2가 정해지면 F1은 자동으로 한 가지로 정해집니다.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 둘, 세 개를 몇 개에서 골라요? 6개에서 고르죠? 6, C, 3이 되는 거죠. 너가 정해지면 너는 그냥 자동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함수값이 같다라는 게 이 확률과 통계 쪽에서는 진짜로 함수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거예요. 그냥. 걔가 정해지면 그냥 자동으로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유형이 나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내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중요도가 높은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나중에도 보게 된다. 둘이 더하면 35 되는 거 맞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3번도 볼게요. 23번은 집합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잘 그려서 하면 돼. 굉장히 쉬워. 자, A, B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래요. 지금 1부터 6까지가 있고 교집합은 없고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모습인 거야? 사실은 이렇게 딱 갈려서 여기까지가 A, 여기까지가 B 이런 모습 아니야? 그지? 2개로 쪼개겠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를 집합의 분할이라고 부른다고. 집합을 2개로 분할을 했다고. 몇 개를? 6개를. 그러면 원소의 개수 자체가 몇 가지가 가능해? 지금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1개, 5개, 2개, 4개, 3개, 3개, 4개, 2개, 5개, 1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하면 돼? 6, C, 1 곱하기 5C5 맞죠? 너는 6, C 2 곱하기 4C4 너는 6C 3 곱하기 3C 3 곱하기 중요 2팩분의 1 맞아요?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닐까? 이거 아닌 이유 찾아보세요. 지금 집합의 분할상 내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는 2, 4랑 4, 2를 같게 보겠다는 거야? 다르게 보겠다는 거야? 다르게 보겠다는 거죠? 왜 다른 거죠? 얘는 집합에 뭐가 존재해? 집합에 뭐가 존재해 지금?
이름이 존재해요. 이름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야, 1, 2랑 3, 4랑 1, 2는 야, 구분이 안 돼서 이펙분의 1을 곱해라는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게 A고 이게 B라는 이름이 있으면 이게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에 당연히 다른 경우지. 그럼 나누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실수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되게 실수 많이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야. 애들이 뭐 집합의 크기만 같은 만 허겁지겁 나누는데 그게 아니고 집합의 이름이 없으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나누는 거야. 경우의수라는 거는 말로써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수에 대한 얘기야. A에 1, 2, 3이 들어가고 B에 4, 5, 6이 들어간 것과 A에 4, 5, 6이 들어가고 B에 1, 2, 3이 들어간 건 분명히 다른 경우의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곱하기 2 하면 되죠.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는 얘는 절반이긴 하지, 그지? 근데 절반인 이유는 너랑 바꿔서 이제 같기 때문에 개수가 같으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요거 24번은 여러분이 예전에도 있었던 문제죠? 넘어갈게요. 25번 봅시다. 자, 25번 재밌어요. 반지름의 길이와 색이 모두 다른 나무 원판 5개가 있습니다. 근데 5개의 원판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쌓을 건데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정확하게 원판 2개가 보이도록 원판 5개를 쌓은 한 가지 예래. 이와 같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원판 2개가 보이도록 원판 5개를 쌓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원판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쿠야 이쪽에서 바라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이게 눈이 이쪽에 뭔가 눈이 그림이 너무 이상하죠? 자, 어쨌거나 사람이 이쪽 눈 이쪽에서 바라보는 걸로 치고 순서대로 누가 봐도 제일 큰 거 뭔지 보이죠? 자,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그냥 요거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갈 거야. 만약에 이렇게 이쪽에서 바라보면 몇 개가 보이겠어? 당연히 5개 다 보이죠? 그럼 2개가 보여야 된다는데? 그러면 불변하는 거는 뭘까? 5는 무조건 보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정해줘야 되겠어? 케이스를 나눈다면 2개가 보일 때 5랑 누가 보일지를 정하면 되잖아. 그럼 나눠야지. 해볼까? 5랑 1이 보이도록 해볼게요.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되죠? 2, 3, 4는 다 어디로 가면 돼? 5 뒤로 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가면 돼. 가라고. 이쪽으로 2, 3, 4가 가. 너는 무조건 너보단 앞에 있어야 돼. 그지? 그럼 얘네끼리는 순서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싹 가려져 있으니까 3패가 아닌가요? 됐나요? 그 다음에 2, 5가 보일 수도 있죠. 여기부터 살짝 달라져. 자, 1이 있고 3이 있고 4가 있는데 일단 3, 4는 정해져 있어.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5 뒤로 가야지. 근데 1은 조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왜? 이 새끼는 여기 들어가도 사실 상관은 없어. 어차피 여기 들어가도 안 보여. 그죠?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3, 4를 먼저 뒤에다가 배열을 해. 2패까지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사이사이에 1을 넣을 수가 있어. 몇 가지? 맞아요? 1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4군데잖아. 5, 2 했지? 3, 4 할게. 3, 5. 그러면 4는 뒤로 가야 되고요. 자, 이제 1, 2가 남았나요? 1,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뒤에 1, 2, 4, 5를 잘 나열하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나열하면 5가 4보다 앞에 있기만 하면 돼요. 맞아요? 그죠? 그럼 원래는 몇 가지야? 원래는 4팩토리얼 가지죠. 근데 5가 4보다 앞에 있을 수도 있고 4가 5보다 앞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절반. 그 중에 절반. 이렇게. 이만큼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또 여기다 놓고 1, 2를 사이사이에다 넣으려고 해서 봤더니 2개를 사이사이에다 넣기가 조금 불편해. 서로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을 이렇게 놓고 2를 옆에다 끼운 거랑 1을 아니지? 그치? 그리고 1을 먼저 놓고 2를 먼저 놓고 1을 또 왼쪽에다 끼운 거랑 뭐 같은 경우가 되고 그래서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갑시다.
마지막으로 4, 5가 보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이게 몇 가지야? 4팩이죠. 그래서 너 이렇게 케이스 잘 나눠서 풀어주시면 끝. 넘어갑니다. 으쌰. 25번 했고 27번, 8번 하고 잠깐 쉴게요. 자, 토너먼트죠. 토너먼트 ABC 세 팀이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랑 좀 달라요. 아까는 완전 생기초 토너먼트라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토너먼트 대회로 선수들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밑줄 번호를 받았다. 야, 번호가 있지 얘는. 그럼 내가 6번을 받은 것과 아니지 4번을 받은 것과 5번을 받은 거는 마치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얘는 6가지가 다 달라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1회전에 같은 소속팀의 두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겠는가? 지금 중요한 거는 2명씩 A팀, B팀, C팀이죠. 그럼 자리가 너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돼 있죠. 땅은 모르겠고 1회전에서 같은 팀의 두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A1, A2가 있고 B1, B2가 있고 C1, C2가 있어요. 같은 팀의 선수들이 서로 경기를 하게 되려면 일단은 이런 자리 아니면 이런 자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셋 중에서 한 팀이 예컨대 A팀이 1차전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먼저 A팀을 골라줬고요. 셋 중에 하나 너 곱하기 얘네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A1부터 자리를 정해줍시다. A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4군데인데 그 4군데에서 A2와 마주보게 같은 1차전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가지는 똑같기 때문에 4 곱하기 A2는 한 가지인 거죠. 이렇게 요거 이해가? A1은 먼저 이 중에서 아무 데나 넣었어. A1이 여기 들어가면 A2는 자동이라는 거야. A1이 4가지, A2는 한 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정해집니다. 나머지는 그냥 쭉 나열하면 되죠. 4팩토리얼 가지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한 팀이 1차전에서 서로 만날 경우의 수예요. 근데 문제는 1차전에서 한 팀만 만나게 되지는 않아. 내가 3C를 했다는 거는 그래서 여기다가 A1, A2인 경우 근데 얘네를 늘어놓다 보니까 여기가 B1, B2가 됐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3C1이라는 건 내가 처음에 B1, B2를 고르고 얘네가 B1, B2가 되고 다시 늘어나는 과정에서 A1, A2가 이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즉 중복이 되죠. 3을 곱했다는 거는. 즉 A팀이 1차전에서 만난다라는 사건과 B팀이 1차전에서 만난다라는 사건은 교집합이 있을 수가 있어. A팀도 1차전에서 만나고 B팀도 1차전에서 만나고 그럼 나는 곱하기 3을 했다는 건 그건 2번씩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줘야 되겠죠. 즉 셋 중에서 두 팀을 골라줍니다. 이번에는 빼기 3C 이렇게 A를 먼저 늘어놓을까? 4, 1, 2, 1 이렇게 되겠죠. 답은 이렇게 나와요. 곱하기 4팩 곱하기 2팩 어차피 세 팀이 1차전에서 만날 수는 없죠. 요거 이해가요? 3을 곱하고 나서 왜 저렇게 3C 해서 뺐는지 이해가요? 지금 4일, 2일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4는 뭐? A1을 처음에 4군데 중에 하나를 넣었어. 1은 누구야? A2가 A1의 옆자리로 갔어. 2는 누구야? B1이 두 중에 하나로 갔어. 1은 다시 누구? B2는 B1의 옆자리로 갔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4, 1, 2, 1 이렇게 곱해진다고. 쭉 내리 곱해진다고. 곱하기 2팩은 뭐? C1, C2를 나열한 거예요. 됐죠? 자, 마지막 28번 하고 오늘 잠깐 쉬겠습니다. 28번 보시면 두 집합 너랑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는 유형 자체가 2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3개짜리도 출제가 되지만 뭐 4개짜리도 나오고요. 풀이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2가지입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중복순열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순열을 통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고 얘는 그냥 우리가 집합의 분할, 즉 분배와 분할과 분배를 가지고 표현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 지금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1, 2, 3, 4, 5가 있는데 이쪽에 1, 2, 3이 있죠? 어쨌거나 이쪽에서는 뭔가 너도 선택이 되고 너도 선택이 되고 너도 선택이 됐다 이거야. 근데 얘를 먼저 찬이 대응시켜 놓고 너를 누구 추가로 대응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되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치역의 이렇게 갑시다. 치역의 크기가 정해진 함수의 개수.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실은 얘는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지만 1, 2, 3, 4까지 있다고 해놓고 치역의 크기가 3짜리다. 이렇게 가도 똑같은 종류의 문제예요. 다만 치역이 될 세 녀석을 고르기만 하면 되죠. 4시 3이 앞에 곱해질 뿐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원래 치역의 크기가 그냥 정해진 형태인 거라고. 자, 그러면 치역의 크기가 지금 3개짜리로 정해져 있죠. 1, 2, 3으로 정해져 있어요. 치역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이 1부터 5라는 원소들이 3가지 조로 나뉘어져 있어야 돼. 자, 1로 대응되는 조, 2로 대응되는 조, 3으로 대응되는 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야 된다. 그거를 나누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5개를 3조로 나누려면 기껏해야 2, 1, 3, 1, 1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조의 크기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러면 이 1은 5, C, 2, 3, C, 2, 1, C, 1, 20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너는 5, C, 3, 2, C, 1, 1, C, 1, 200분의 1이 되겠죠. 둘을 더합니다. 자, 요거를 딱 더해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저 5개의 원소를 3개의 조로 일단은 나눴어요. 근데 누가 1로 대응되고 누가 2로 대응되고 누가 3으로 대응될지는 아직은 정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조를 다 나눠놨기 때문에 조 자체는 이제 구분이 완벽하게 서로 되는 상황. 즉 서로 다른 3개의 조를 서로 다른 세 치역에 있는 원소로 대응시키는 가지수는 3팩토리얼을 나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 이해가요? 됐어요? 됐죠? 됐고 30번 하나만 더 할까? 30번까지만 30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4인승 자동차 1대와 7인승 자동차 1대가 있어요. 4인승 1대 4인승 7인승 근데 A, B를 포함한 8명이 나눠서 탄대요. 근데 이 중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3명이고 A, B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A, B가 서로 다른 차에 타도록 8명 모두 차에 나눠 타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단 자리는 서로 구분하지 않고 차의 정원을 당연히 초과하진 않겠죠. 그러면 지금 A, B, 그 다음에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 1, 운 2, 운 3 이렇게 3명의 운전면허가 있고요. 운전면허가 없는 애들이 있죠. 뭐 21, 22 이렇게 되면 8명인데 하나가 없죠. 23 자, 이 상태. 얘는 지금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A, B는 서로 다른 차가 돼야 되고 8명이 나눠 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얘네는 운전면허가 없어요. 얘네는 있죠. 그리고 A, B는 서로 다른 조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두 팀으로 먼저 나눌까요? 두 팀으로 나눌게요. 두 팀으로 어떻게 나눌 거냐면 A와 B를 기준으로 A조, B조를 서로 나눕시다. A, B가 조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한 명씩 이제 갈라먹겠죠. 우리가 얘네가 3명이니까 이 중에서 반드시 한 명씩은 서로 나눠 가져야 돼. 그지? 즉 이 셋을 몇 개의 조로 나눠줘야 돼요? 2개 조로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2개 조로 나눠야 돼요. 이거를 2개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3, C, 1, 2, C, 2 이렇게 된다고. 2개 조로 나눴어. 그래 놓고 대응을 시킬 수 있죠. 그죠? 그럼 대응을 시키자고. 그럼 넌 여기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여기에 두 명일 수도 있죠.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럼 여기에 운 1, 운 2, 운 3 이렇게 들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요 4인승, 7인승에다가 대응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얘네가 여기에 어떻게 나눠 타느냐에 따라서 저기에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경우를 인원수대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3명이 타고 있죠. 너네가 싹 다 여기에 탈 수도 있지. 즉 뿔 3, 뿔 0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뿔 2, 뿔 1이 될 수도 있고요. 뿔 1, 뿔 2가 될 수도 있고 뿔 3, 뿔 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2명만 여기 타도 되나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2명 타고 6명 타면 되니까. 자, 해볼게. 요 경우는 일단 얘네를 나누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 여기에 들어올 3C, 0을 고른 거예요.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안 하셔도 되죠.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너를 대응을 시켰어. 여기다가 너에다 빵명 주고 너의 3명은 여기 다 들어갔어. 그럼 너는 5명, 3명이지. 5명, 3명을 이 자동차에 또 대응시켜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우리는 조를 나누고 나서 누가 어느 자동차에 탈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5명이 7인승에 타야 되죠. 즉, 그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맞아? 이런 것들도 다 몇 가지가 나올까? 어지간해서는 다 한 가지씩 나와. 어느 경우만 제외하고 4명, 4명 탔을 때만 제외하고 넷넷 타고 있을 때만 4인승과 7인승을 바꿔 탈 수가 있어. 그죠? 즉, 요 경우에 대해서만. 이게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조금 어렵죠? 그럼 해볼게. 한 명만 고르면 되죠. 37 곱하기 2라는 거죠. 너만 2. 나머지는 그냥 이제 하면 돼. 너는 3, C2, 1C1, 3C3, 3C0. 얘는 다 곱하기 1.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A, B 조 쪼갰고 요거랑 누구를 곱하시냐면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너 곱하기 너. 됐어요? 조금 복잡하죠? A, B 나눠놓고 운전면허 소지자 나누고 사실은 이렇게 나눠놓고 얘네를 차에다가 먼저 때려 넣어도 상관은 없어. 사실 얘네를 먼저 차에다가 집어 넣어도 상관없다고. 이 상태에서 이것도 가능해. 이거 3명, 2명을 여기다가 셋, 여기다 둘, 여기다 둘, 여기다 셋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인원수 맞춰서 더 끼워 넣으면 되죠. 빵명 넣는 경우 1명 넣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꼭 해보세요. 요거 5명을 여기다가 얘네가 4인승 너가 7인승에 타면 여기 몇 명까지 더 탈 수 있어? 1명 더 탈 수 있지. 근데 안 타도 되지. 그러니까 남은 셋 중에서 안 고르는 경우와 1명을 고르는 경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더하기 얘가 만약에 거꾸로야. 7인승이고 여기가 4인승이야. 그럼 여기는 몇 명이 더 탈 수 있어? 2명까지 더 탈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긴 이번엔 3, C0, 3, C1, 3, C2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뭐가 더 쉬워? 이게 명확하게 더 쉬운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선후관계의 문제예요. 나는 얘네를 여기까지만 정하고 차에 그냥 태워버렸어. 차에 태우고 났더니 어떻게 차에 태우느냐에 따라서 얘네를 대응시킬 수 있는 경우는 좀 다르다는 거야. 괜찮아요? 됐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